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지금 22살 휴학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네, 제가 스님께 상담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늦게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도 적당히 맞춰서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편이고 그냥저냥 살다가 안 좋은 일도 많이 터지고 좋은 일도 많이 터지고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휴학을 했고 이제 정말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이제 힘든 일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삶인데 노력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얻는 행복이 참 짧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주변에 취해서 이렇게 떠돌다가 만족을 짧게 하고서 되돌아보면 항상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춰서 제가 욕망했던 일인 것 같아서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제가 그 옆으로 잠깐 제 길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전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뭔가를 새로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놀고 즐기는 것들은 고3 때 작성했던 대학 가서 할 일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걸 하면 만족은 굉장히 쉽게 오지만 이제 쉽게 온 만큼 또 새로운 공허가 생기고 그걸 또 채우려고 다른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속에서 눈 가리고서 아웅을 하는 건 아닌지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중심을 잡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좀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뭐 아닌지가 아니고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네. 이렇게 살면 뒤끝이 안 좋지 뭐. 근데 항상 빚을 내서 쓰면 나중에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되듯이 인연을 지으면 과보가 따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면 뭐 과보가 따르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뭐 내가 그렇게 인연을 지어서 이런 과보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할 거 없어요. 어떤 게 좋은 인생이다 나쁜 인생이다 하는 게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은 좋은 인생 나쁜 인생 따지는데 그런 거 없어요. 스님같이 살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각자 자기 선택이에요.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어요. 남 보기에 좋아 보인다. 그러면 난 복이지. 여러분들 인기 배우들 중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데까지 가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 인기 있는 사람들 어디 식당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 앞에 못 나가죠. 가면 어때요? 귀찮게 해서 사인해달라 뭐 해달라 막 소매 잡아 당기고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못 나가요. 그래서 회피하잖아. 근데 어디 갔는데 또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이것도 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아까 의사가 환자가 안 와도 문제고 와도 문제듯이.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안 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서 어느 구석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 집에나 술을 마시든 누구하고 손잡고 가든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잖아. 근데 대중의 그런 인기가 있으면 자기 삶을 자기가 못 살아요. 다 감시받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래서 다 외국에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또 찍히면 어때요? 또 난리가 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지금 놀고 재밌고 좋아요. 근데 공부할 때 놀면 나중에 결과가 노는 과보가 따르지 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젊을 때 왜 놀았던 거 이렇게 후회하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인생이라. 그때 나중에 어때요? 딴 사람들 뭐 직장 300만 원 받는데 내가 100만 원 받는 건 더라도 괜찮아. 젊을 때 놀았으니까. 돈 갖고 어떻게 계산하냐. 저 인간은 저 300만 원 받아 젊을 때 못 놀았어. 쟤는 자기 인생 버린 거야. 나는 그래도 놀 때 실컷 놀았어. 그게 인생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만약에 데모를 했다. 뭐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변호사 고시 시험 제가 판검사 될 수 있는데 그때 막 독재니 어떠니 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막 감옥도 가고 학교도 잘리고 그러다 나중에 복학해가지고 한 10년 늦게 갔다. 그럴 때 그 기존의 가치관에 따르면 내가 실패한 게 되는 거야. 바보같이 괜히 지잘난 척 하다가 정의로운 척 하다가 내 신세만 망했다. 자기하고 친구 집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벌써 판사나 검사가 돼보니 자기보다 대선배가 돼 있어. 이러면 이제 이게 죽을 때까지 열등의식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젊은 날에 20대 때 정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마음껏 한번 살았다. 공장에도 가보고 농장에도 가보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딱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선수 뒤에 뭐 몇 분 후기다. 기수가 뭐 떨어졌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는 후회하면 안 돼요. 거기서 긍정성을 찾아내야 자기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았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여름날에 나는 놀고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 결과가 달라져야지. 똑같으면 어떡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성적이 언제 제일 많이 바뀝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성적이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여름방학 더우니까 다 공부하기 싫잖아. 그죠? 그럴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성적이 오르고 그때 조금 놀다가 와서 보면 좀 떨어지고 그래요. 단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왜?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힘들지만은 봄에 이야 이 꽃 좋고 이 좋은데 어떻게 방에 앉아 공부하냐. 놀러 가야지. 그 놀러 가고 여름에 이 더운데 어떻게 공부해.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데 이렇게 놀고 가을에 야 이 단풍철에 무슨 일이냐 놀고 그럼 배짱이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밥 갈고 씨 뿌리고 여름에 무더운데 김 매고 가을에 추수하면 성과를 내겠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건 어떠냐? 봄에 맨발로 꼿꼿한 흙을 밟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여름에 더울 때 탁 땀 흘리고 찬물 한 바가지 덮으시면 그보다 더 시원한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해야 진짜 좋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그대로 재미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운동을 하는데 안 가는 자전거 타고 운동하지 말고 가는 자전거를 타라 이거예요. 어차피 뛸 바에야 그냥 헬스클럽에 가서 돈 주고 안 가는데 뛰지 말고 밖에 가서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뛸 바에야 맨몸으로 뛰지 말고 심부름 갈 거 있으면 메고 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도 되고 운동도 되고 다 좋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이걸 일석삼조, 일석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낭비적으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노는 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의 주체가 되면 그냥 노는 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되면. 그러니까 놀더라도 그렇게 놀아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놀아라. 놀기 삼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놀기 삼아 댕기라는 거예요. 놀기 삼아 직장 안 다녀져요? 안 되나?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연습을. 저는 이 강의를 뭐 삼아 한다? 놀기 삼아요. 앞에 골골하다 강의 한 2시간 하면 병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즐거움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뇌, 청년들의 고뇌도 들을 수 있어 좋아. 내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아. 이러면 내가 늘잖아요. 젊은이들과 이렇게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스님 얘기 들어서 배웠다 하지만 저도 배운 게 많아요. 요새 젊은 사람 저런 거 갖고 고민하네. 얘기 안 들어봤으면 저거 갖고 고민이 되나? 내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 거 갖고 고민하네. 쟤도 저런 거 갖고 고민하네. 이것도 고민거리네. 세대 차이를 느끼죠. 우리는 그때 먹고 살기 바빠. 저런 건 고민이 안 됐는데 먹고 나니까 사람이 저런 거 고민이 되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세대대로 고민이 생기는 거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제 인간성에 대해서 자꾸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거 혼자서 집에서 강의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를 못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해서 결혼한 사람 고민, 남자 고민, 여자 고민, 애인 고민, 사업 실패한 고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한 인생을 사지만 저는 아마 수천, 수만 명의 온갖 종류의 인생 얘기를 다 들으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어요. 이것도 공부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는 학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지금 얘기대로 보면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결과가 안 좋은 걸 예측하고 그 안 좋은 결과를 뭐하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지금 노는 건 뭐다? 좋은 인생이 돼버린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놀고 싶어서 놀았는데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 의도와 결과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리 알아버려라 이거예요. 봄에 딱 잎 필 때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질 걸 딱 봐버려야 돼요. 잎 필 때 잎만 보면 가을에 낙엽 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볼 때 지금 아까 얘기한 자기 막 읽고 한 걸로 봐서는 그래 생각하면 결과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 좋을 건지 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가 결혼하겠다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딱 물어봐요. 이 남자 왜 좋은데? 이래서 좋아요. 이 여자 왜 좋은데? 이래서 좋아요. 그럼 제가 3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래서 좋은 거, 저래서 좋은 거를 보면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거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3년 살다 헤어지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게 예측이 되니까 너는 마음을 지금부터 이렇게 먹고 기도를 해라. 너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거를 약간 바꿔라.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크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합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예측되지만은 예측을 알면 내가 이렇게 바꾸면 그 과제는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우리들의 공부죠, 이것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네. 재수 생활도 하고 했는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 제가 왜 대학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대학은 딴 거 아니에요. 대학은 돈 내고 합법적으로 놀기 위해서 대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서 잘 놀라고 해서 대학에 갔는데 막상 와보니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많은 비중이 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는 대학에서 배우는 공부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공부가 필요해서 하려고 해도 직장 생활에 바빠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대학생이다 이거는 돈을 내고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일이 공부니까 부모도 뭐라 그러지도 않고 누가 사회에서도 뭐라 그러지도 않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주어진 하나의 기회예요. 이 기회가 지나버리면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칭찬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부하려면 굉장히 바쁜 중에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 간다든지 직장 끝나고 저녁에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대학 생활이라는 거는 남의 희생 위에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되도록 부모가 그걸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돈도 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을 안 나무래고 봐주는 시기예요. 근데 학교 울타리를 딱 벗어나면 밥만 먹고 공부만 한다 이런 것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 다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면 자기가 휴학을 딱 하고 놀면 안 돼요. 노는 거는 공부하는 것보다 쉽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놀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데 다시 공부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학계를 딱 내놓고 뭘 하냐 하면 자기가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노가다를 하든지 파트타임으로 뭘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용돈만 벌면 안 되고 자기가 휴학계를 딱 내고 직장에 다니면 집에 자기 방 따로 써요? 누가 같이 써요? 부모님은 집에 있어요? 예. 부모님 집에 자기가 지금 살아요? 예, 같이. 자기 집 아니에요. 부모님 집이지. 20살 밑에 미성년자일 때는 우리 집이고 내 집이고 내가 그 보호를 받으니까 20살 넘으면 부모님 집이에요. 부모님의 집에 내가 얹혀 사는 거예요. 방 하나 그거 요즘 광주에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가 사는 그 정도 방 하나 하면 값이 얼마쯤이에요? 월세로. 몰라요? 한 30만 줘야 되겠지. 예, 그 정도 하는 거. 그러면 방 하나에다가 밥 두 끼, 세 끼 먹고 하숙하고 빨래 대해주는 그런 하숙집에 얼마 하는지 자기가 체크해보면 60만 원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생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걸 부모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머지를 갖고 자기가 써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하면 이게 공부가 확실히 이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공부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근데 그걸 딱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굳이 공부할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자기가 인생과에 딱 정립되면 학교를 딱 퇴학을 해버려야 돼요. 자퇴를 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직장 생활이든 가게든 이걸 운영하면 되고 그걸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공부하는 게 그래도 쉽다. 이러면 이제 공부가 딱 자기 일이 된다. 지금은 공부하는 게 힘든 이유는 부모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 주는 옷 입고 부모님 주는 방에 자면서 아무 대가도 지불 안 하고 자기가 지금 부모 희생 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살까지 부모는 자식을 케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살 넘으면 누구든지 자립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자립을 안 하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호받아 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자립하는 관점에서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해보면 이제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알게 되고 어릴 때부터만 도와줬다고 고맙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을 놓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20살 넘어서는 다 그게 빚이에요. 그렇게 딱 관점을 한번 잡아보면 이제 인생관의 결정이 딱 납니다. 나는 학교 다니다가
좀 싫은 건 아닌데 절에 딱 들어가 살아보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건 너무 좁은 울타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절에 들어보니 막 우주가 어떻고 막 인생이 어떻고 배우는 게 우리 선생님들은 그저 막 착 사고가 굳어 있는데 여기는 막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막 굉장하더라고.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무슨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관둬버렸어요. 공부하기 싫어가 안 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과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더 좋아가. 그 자기가 가게 다녀보니까 이게 더 재밌다 하면 학교 자퇴를 딱 해버리면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공부하는 게 쉽다 하면 딱 들어와서 공부가 이제 자기 일이 된다. 그 지금 남의 희생위에 한 달에 80만씩 빚지면서 지금 거기다 대학 등록금비까지 계산하면 자기 지금 그 정도 빚지면서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는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딱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하고 공부를 안 하려면 빨리 자기 인생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뭘 하든지. 그럼 뭐 취직할 데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와면 돈벌이 된다고 지금 노동자가 한 200만 명 와 있다는 얘기 들었지? 예. 그 사람들도 와서 살잖아. 불법 체류해가면서 돈 벌어서 하는데 나는 시민권도 있겠다. 한국말도 되겠다. 왜 못하겠어요? 딱 이런 마음으로 딱 덤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청년들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건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별도로 얘기하고 개인은 그런 관점을 딱 가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진로를 결정을 하고 이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취업을 할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교에 들어오게 된 게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전공은 역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아니면은 기업체 취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취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마음 한켠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제가 적성에 맞는 일을 미래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첫째, 좋아. 예. 그럼 첫째 자기가 역사 공부가 재밌나 안 재밌나? 재밌습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재밌나? 아니 물어봐 그냥. 아니, 술 마시는 좀 덜 재밌고 영화 보는 것보다 재밌나? 영화 보는 거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더 재밌어. 예, 예. 연애하는 것보다 더 재밌나?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한다. 파이다. 연애하다가도 그냥 역사 얘기 나오면 뛰어가야 되고 술 먹다가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뛰어가야 되고 예. 영화 보다가도 중간에 관두고 연속극 보다가도 관두고 끄고 예. 역사 얘기 나오면 갈 정도가 돼야 그 분야에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즉 거기 재미가 있어야 돼. 학문을 하려면 학문이란 건 연구잖아, 그지? 연구는 이게 뭐 왜 이러지? 이게 재미있고 탐구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건 연구는 안 돼. 그게 물리학이든 그게 천문학이든 그게 역사학이든 인류학이든. 그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런 뭐든지 여러분들이 난 결혼도 안 해도 애도 안 키워도 이래도 너 여러분들 자꾸 물으니까 연구를 하잖아. 애가 왜 저리 되는지 부부간에 왜 싸우는지. 처음에 난 부부간에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지 마음에 든다고 골려가 만났잖아, 그지? 예. 거기다가 또 한 집에 살잖아. 거기다가 또 한 이불 밑에서 살잖아. 그러면서 또 싸운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됩니다. 그런데 맨날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야. 그 자기가 잘 알는데 나 해보지도 않는데 나한테 자꾸 물으니까 내가 연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못 믿어 해. 지금 결혼도 안 해본 게 뭘 알아요? 애도 안 낳아본 게 뭘 알아요? 이러더니 요즘은 스님의 주례사가 베스트셀러고 엄마 수업이 베스트셀러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자기들 애가 돈 벌지 나보고 돈 벌게 만들어?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한 거를 자꾸 있고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님인데도 인류 문화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내가 요한 문명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홍산 문명은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런 무식한 사람하고 내가 대화한다는 게 참. 5,000년, 6,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뤘던 찬란한 문명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굴이 됐어요. 홍산 문명이라고. 그래, 거기 가서 내가 다 답사를 하거든요. 역사학자도 아닌데, 역사학자도 못 가본데, 그 진짜인지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석관, 6,000년 전 석관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 이래 누워도 보고, 키가 그때 사람이 내보다 컸나 적었나 싶어가, 폭은 뚱뚱했나 안 뚱뚱했나 싶어가 들어가도 보고, 이렇게 재미있어야 돼. 그러니까, 밤낮 쥐하러 다녔더니 이 기사가 나중에 막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새벽부터 일어나. 4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 5시 반부터 출발해가 저녁까지 그냥.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 자기 궁금하면 학자가 되고, 네. 아니면 빨리 집어치워.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데 박사 따면 좋은 데 간다 하니까 억지로 공부하면 그게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중노동, 공부가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가 재밌다. 예. 딴 것보다 더 재밌다. 이러면 어려워도 계속 학문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 해야 되는데 대학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재밌나 자기를 점검해보라. 그러면 그게 자기 그 학문하는 자세에 속한다. 두 번째, 대학원 가면 부모님이 대학원 다닐 동안에 재정 지원을 해줄 형편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벌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그건 안 되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안 돼. 앞에 1번이 돼도 2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기가 아주 그런 자세가 있으면 석사 과정에 가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학교에서 뭐 조교를 하거나 해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처지가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이 되고 1번이 전제고 예. 그럼 2번은 부모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학문에 조금 조예가 있어가 예. 교수가 볼 때 조교를 시키거나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그 두 가지가 다 되면 학문의 길을 가고 둘 다 안 되면 아예 집어치우고 취직을 하고 그러면 궁금한 거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직장 다니면서 스님은 봐라. 인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스님이 돼도 늘 틈나는 데로 가서 하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의사면 의사, 공무원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자기 주말에 틈나는 대로 계속 연구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 고민거리가 안 돼.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어? 이해한 대로 얘기해봐요. 확인 작업을 해야지. 나 혼자만 떠들었는지 뭐 도움이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면은 그 아마추어 역사가가 될 정도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먼저 취직을 하고 대학원을 네. 가지 말고 직장 취직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로서 그 취미 생활은 계속한다. 자기가 네. 지금 대충 그렇게 정리가 되나?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미가 있으면 다시 직장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 가면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학문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 하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억지로 올라가면 박사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거 박사학위 받아봐야 창조성이 없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 네. 그 적성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적성이라는 게 있느냐고. 예.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성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본 습성이,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예를 들면 뭐 음악가였다. 안 그러면 뭐라는 거, 춤추는 걸 뭐라 그러죠? 댄서. 그걸 뭐라 그래? 댄서. 뭐 어쨌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러면 어릴 때 자기가 되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엄마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3살까지 습성이 돼가 이게 어릴 때부터 하는 게 틀려. 왜 애들 가만 보면 노래를 어릴 때부터 노래를 금방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안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뭐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적성, 어떤 거기에 자기 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보통 10명에 1명쯤 돼.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야. 이런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면 인생이 괴로워져. 근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적성이 어떠냐? 자기가 그거를 그 이후에라도 자꾸 하면, 내가 처음에 운전수 하라고 태어났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운전배가 자꾸 하다 보면 뭐 된다? 운전 재능이 생기는 거. 그러면 오래되면 습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 적성이 생기는 거야. 내가 중이 되라고 적성이 있는 거나, 난 약간 적성은 뭐 과학자 적성이에요. 근데 스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중의 적성도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하면 거기에 또 이게 전문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세 번째, 특별한 적성이 없는 사람, 그거 둘 다 아닌 경우가 다수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거나 해도 좋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적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있다 할 때는 약간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태생적이다 할 정도의, 그러니까 그 어릴 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오래 했기 때문에 적성이 드는 경우가 있다. 적성에 맞다 하는 거는 이렇게 습이 자연스럽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공하면 다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나는 제일 적성에 맞는 게 과학이었고 제일 적성에 맞는 게 종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까지면 종교인 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중대라니까 나는 내가 종교 그 신자가 되는 것도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나보고 그 종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라니까 내가 그 할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어. 털 것만큼 나한테 안 먹혀들었어. 학교 옆에 절이 있어서 스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그 스님은 내가 딱 적격이라고 하라 그러는데 난 전혀 안 해요. 1년을 싸웠어. 그러다가 약간 꼬임도 있고 약간 협박 공갈 때 있고 그래서 스님이 됐는데 지금 한 50년을 다 돼가는데 40몇 년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적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하다가 딴 사람 다 적성이 맞다는 정도를 다 나갔는데 나는 그래도 하고 있잖아. 그지? 적성이 안 맞지 하면도 모르지 동국대도 안 나왔지 또 뭐예요? 그 연불 달 줄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 적성이 안 맞아.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꼭 적성이 맞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직장에 다니면 나게 만약에 선생이 하고 싶은데 일반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선생 못하냐? 아니요. 그 일반 직장 안에도 교육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가 적성을 따라서 나중에 거기서 교육 담당을 하면 그게 자기 적성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젊은이가 묻는데 자기는 심리학을 하고 싶고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돼가 경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에 가면 경찰에서 나중에 범죄 심리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다 살아. 그래서 스님은 과학적인 그런 탐구욕과 종교가 결합해서 전혀 안 맞는데 종교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잖아. 지금 이런 영역이. 허황한 소리 하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는 종교의 영역에서 오히려 적성이 딱 맞다고도 말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가 없다. 뭐든지 하면서 개척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도저히 안 맞으면 그만두고 딴 거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조금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좀처럼 좀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성격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제 전공이 일본어여가지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막상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려는 그런 용기도 안 나가지고, 근데 지금 생활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나 자신에 있어서나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얼마나 있는데? 1년 정도. 근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요? 처음 정착 비용 정도로 한 200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기가 벌어서 쓸 수 있어요? 네, 거기 가서는 제가 알바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대줄 수 있는가? 200은? 좀 힘들다고 200도 하셔가지고. 대주기 어렵대요? 집안 형편이? 그럼 못 가지 뭐. 얘기했어 뭐해. 그래서 못 가면 그래도 제가 가고 싶으면 이제 방학이 오니까 제가 벌어가지고 갈 생각도 있긴 한데 좀 확신이나 제가 결정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꼭 가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은 갔다 와서 치고 일단은 이번 겨울 방학 때 200 벌어가지고 일단 가봐요. 가서 뭐 6개월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면 되잖아. 그럼 돌아와서 공무원 시험은 또 쳐볼 수 있잖아. 일단 공무원 시험 쳐버리면 일본 가기 어렵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 하고 그러면 되지. 한번 해봐요. 네. 결혼도 하고 싶고 출가해가 스님도 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뭐라고? 결혼하기 전에 출가 한번 해보고 그래 결혼하는 게 낫겠지. 왜냐하면 결혼해버리면 출가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하면 된다. 세상에 길은 많이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한번 해봐요. 지금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네. 제가 4년째 다니다 보니까 좀 다른 꿈이 생겨서 다시 수능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 공부랑 수능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거랑 또 다시 대학을 간다고 해도 부모님한테 또 부담 드릴 걸 생각하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23살입니다. 23살이면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해야 돼요. 바꾸는 건 좋은데 집에 의지를 안 하고 바꾸는 길을 찾았어요. 이제부터 집에 또 의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부모님이 설령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전공했어요? 병원 경영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되고 싶어요?
네, 지금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의사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그럼 의사하고 간호사 되는 거는 일단 시험이 좀 힘들잖아요. 자신 있어요? 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그게 욕심이지는 혹시 않을까? 왜냐하면 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냥 우선 대학에 가는 게 목표라서 아무거나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병원 직원 수준에서 이래 가마 보니까 그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은 주인 입장이고 오히려 다른 건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다 뭐가 되고 싶겠어요? 주인이 되고 싶죠. 예를 들면 대학을 나와가 법무사가 됐는데 가마 보니까 변호사가 더 나아 보이니까 다시 고시 공부하고 싶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문제인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데 이왕지면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욕심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욕심이라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은 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욕심이라면 이제 어머니하고 먼저 상의를 해봐야 돼요. 상의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왕지 직업을 가지려면 그냥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새로 공부해가지고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안 형편이 어떠냐 한번 살펴봐야지. 근데 어른이 되려면 최소한도 다 6년 정도 다녀야 되잖아. 그죠? 거기다 또 인턴 내지 턴트 뭐 하려다나 뭘 하려면 또 더 다녀야 되잖아. 그지? 그럼 그걸 집에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럼 집에서 안 해주고 내가 독립해서 한다면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런 공부를 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향후 적어도 공부하는 기간이 새로 한다면 입학시험 시간 1년 뺀다 하더라도 합해서 10년은 좋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본인이 그것을 지금 나이에 23인데 33까지 10년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재정이 다 지원이 되겠냐.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접시 닦게 해가면서도 어떠니 주경리 아도계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렇게까지 본인이 해서 내가 꼭 이걸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거냐. 이게 꼭 나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봐야 되겠다. 이런 원일 때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할 때는 힘들면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살펴서 욕심이면 오히려 포기하고 버리고 오히려 이제 졸업했으니까 진로를 찾고 이걸 전공했다 하더라도 이 직업이 아니라면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되죠. 뭐 직업 전환하는 게 전공 전환하는 것 중에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지금 전환하려는 게 욕심이라면 전환이 나한테 큰 재앙이 된다.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한 2, 3년 하다 보면 그때 그만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제거해 보세요. 근데 그래도 이게 이래야 될지 저럴지 헷갈리면 저기 문경에 가서 한 3일 시간을 내가 만배절을 해보세요. 3일 동안에 만배절을 하면 저절로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림대학교 대학원에 면접을 봐서 우선 합격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원래 가고 싶었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뭐 지원 동기나 뭐 대학원 들어가서 학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제 자격이 그만큼 능력이 되는지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또 대학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지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또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 외동이다 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린 괜찮다. 뭐 그러는데 자꾸 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 의지로 밀고 나가야 되는지 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우선은 대학원 들어가기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들어갈 건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내년 3월 달부터 대학원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12월 때면 일단 학기 끝나죠? 네. 그러면 학과 끝나면 내년 3월 입학하기 전까지 네. 어디 가서 노가다를 좀 해요. 아르바이트를.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생활비를 좀 벌어요. 나이가 그러면 벌써 대학원 간다면 벌써 20 몇 살이야? 23입니다. 셋인데 아까 내가 자립해야 될 나이에서 벌써 3살 초과했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지. 그러니까 먼저 3개월 정도 밖에 나와가지고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일단 어디 가서 일을 좀 해요. 사람이.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부모로부터 우선 뭐 융자를 받아가 다닌다 하더라도 부모가 마음씨가 좋아가 막 계약서도 없이 융자를 해주는 것 같은데 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대학원은 내년에 대학원 들어가서 한번 다녀보고 강의 들어보고 한번 해봐요. 해보고 한 6개월 해보고 다닐만 하면 또 한 1년 다녀보고 한 6개월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관둬버려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학자금이 좀 아깝다 이건가. 근데 만약에 학자금이 아까워가 자기가 안 들어가면 나중에 또 후회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관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학습비로서 지불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다녀보고 괜찮으면 다니고 안 괜찮으면 그만두고. 그래서 미리 대학원 그만뒀을 때 뭘 할 건지도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뭐부터 다녀본다. 직장부터 다녀보고 아무거나. 그런데 뭐까지 노가다를 해도 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나는 낫다. 그 뭐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려가면서 공부하느니 그냥 청소를 해도 그게 마음 편하다 이러면 학교 관둬버리고 그냥 직장 구해가 적당한 직장 구해가 생활하는 게 나아요. 근데 직장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이거 세상 사람들 진짜 힘들구나. 이거보다는 공부가 숫자 낫겠다. 이러면 어때요? 3월달부터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3개월을 놀게 되면 이게 어떤 3월에 어떤 결정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개월간 빡시게 일을 하면 두 가지 판단이 있어요.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가 쉽다. 이래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래도 먹고 사는데 뭐 때문에 골치 아픈 공부를 해. 이래가 치워버리고 아예 직장을 구해가 탁 나오면 이 대학원에 대해서 미련이 탁 끊어져 버려요. 그 두 가지의 결정을 하려면 우선 직장을 딱 구해가 다녀봐야 돼. 안 다니고 내 앉아 여기 지금 뭐 지극장 다니다가 뭐 직장 힘들어가 휴가 냈다. 그 휴가 내놓고 가서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해야 돼. 노가다를 해야 아이고 그래도 그 직장이 낫다 이거 확실히 다니든지 이래도 먹고 사는데 뭐 때문에 골치 아픈데 거기 다녀야 관두든지 이게 결론이 나는데 집에 이렇게 3개월 놓으면 그 직장 다닐 수 될 수 없으니까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스트레스 또 받지. 그래서 늘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우선 졸업하면 뭐부터 한다? 3개월 직장 다닌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건 저절로 해결이 돼. 뭐 한번 해봐요 실제로. 선생님한테 물을 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자발성이 있어야 학업은 되지. 이 연구를 억지로 하면 아무 효과가 안 나요. 창조성이 없어. 그러니까 딱
이게 궁금해하고 이게 이런 게 있어야 이게 탁탁탁 이렇게 공부가 재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보고 일이 더 재밌으면 공부보다 일이 그래 힘들어도 일이 나면 아예 공부는 치우고 일을 하고 일해보고 아이고 나는 이것보다는 공부가 낫겠다 이러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 일부터 해보면 결론이 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제 고민은요, 저는 이제 대학생도 됐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외박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설득해서 외박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20살 될 때까지 그냥 엄마 말 듣고 지내세요. 20살이 되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대신은 집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살 이전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의견이 있지만은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없는 것을 뭐란다? 미성년자다 이렇게 말해요. 최종 결정권은 내가 없어요. 그건 보호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호자면 보호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안 된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스님도 거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20살이 딱 넘으면 부모 말 안 들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에 부모한테 의지를 하면 안 돼요. 나가서 학교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니고 먹고 입고 자는 것도 다 자기가 다녀야 돼요. 그래서 독립해서 살면 돼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학교도 다니면 이거는 나의 대리인이 아니고 보호자가 아니고 부모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이분은 스폰서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스폰서 말을 좀 들어야 계속 지원이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호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자는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스폰서는 내가 스폰서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스폰서가 지원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원을 끊을 자유가 있고 자기도 안 들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타협을 해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 대신에 자신도 어때요? 지원받는 만큼 어느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박도 하고 싶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 남았어요? 만 20세가 되는데. 한 6개월. 6개월. 오케이. 6개월은 자기는 성년이 아니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은 드리지만은 부모님이 안 된다 하면 그냥 예스 이러고 그냥 따라야 돼요. 근데 6개월 딱 넘으면 노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스폰서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20세 이전과 20세 이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20세 이전은 부모는 자식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세가 넘으면 각각 독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사람끼리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부모 자식의 의무적 관계가 아니고 이제 스폰서와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의 계약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지원을 안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지원을 받으면 지원자의 눈치를 조금 살펴야 돼요. 그런 관계에서 해나가면 돼요. 20세 이전에 지원받은 거는 고맙기는 하지만은 빚은 아니에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20세 넘어서 지원받은 거는 다 빚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빚이에요. 그건 나중에 계산해서 이자 쳐서 갚아야 돼요.
부모니까 좀 유예를 해주겠지만은 그건 갚아야 된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성년이 다 돼가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 부모와 내가 원수가 안 되고 나도 자유롭고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덜고 둘 다 좋은데 이 관계가 불분명해지면 이제 나는 부모로부터 속박받아서 원망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워지고 자식을 돕는다고 지원한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되기가 쉬워요. 요 관계만 분명히 하면 돼. 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이렇지. 책임은 안 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지. 그죠? 지원은 부모로부터 받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내 맘대로 하고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빚은 지고 갖기는 싫고 이런 심보요. 그 심보는 별로 좋은 심보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젊은 나이에 그런 심보를 가지면 미래가 별로 안 좋아요. 계산이 분명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진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하나 전제로 생각한 게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어진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도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행복했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보니까 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오히려 이제 적성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스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어떻게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가 더 좋다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원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학원 시험에 떨어졌다는 게 떨어지면 어떻게 더 한 해 더 할 거요? 그냥 포기하고 취직할 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무엇이고 그런 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 자기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요? 지금 적성을 찾고 싶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적성? 뭐 전공했는데요? 기계공학 전공했습니다. 근데 뭐 기계가 안 맞아요? 마지막 순간에 미끄러지고 나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전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한 해 떨어지면 고시가 나하고 적성이 안 맞구나 이런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면 한 해 더 하면 되지. 근데 왜 기계공학 하는데 뭐 때문에 기계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 되려고 그래요? 그냥 연구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석사 안 하면 연구원 못 돼요? 가능은 하는데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바꾸면 되잖아. 지금 말입니까? 아니, 다음 시험에.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가는 대학에서 조금 낮은 대학원이나 시험 조금 좋은 데로 바꾸면 되잖아요. 학교는 더 바꾸기 싫고. 근데 그게 보통 실력이, 그러니까 적성이 맞지 않아서. 아니, 자기가 지금 기계공학 적성이 맞지 않다고 판정이 났어요. 적성 검사에. 그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조금 더 뛰어난 쪽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같은 노력을 들여서 만약에 노력을 10을 들였다면 이제 성과가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결국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단 기계공학을 했으면 그럼 당장 어디 뭐 조그마한 무슨 뭐 5인짜리 그런 선반 공장이라도 가가지고 일단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딴 거를 찾아야지. 앉아가지고 오는 게 더 적성에 맞을까? 그러면 못 찾아.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딴 일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스님이 지금 일단 승복을 입고 스님으로 있잖아. 네.
그러면 스님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겠지. 수행인데. 근데 스님이 맨날 괴로워 죽겠다 그러고 화만 벌컥벌컥 내고 외로워 못 살겠다고 신도들한테 가가지고 의하면 됐냐고 얘기하고 뭐 돈 없다고 돈 달라 그러고 그럼 자기 인생 못 사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세상 사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수행이라는 말에 안 맞다 이 말이야. 수행 잘하는 말에 첫째 자기가 수행자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수행이니까 그런 문제에서 조금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요거는 내 직업상 또는 내 본분상 기본으로 하고 그러고 환경 문제가 있다 하면 빙그레 운동을 한다든지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도와준다든지 북한에 난민이 생겼다면 뭐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스님이 자기 인생 괴롭다고 하면서 중국에 가서 난민 돕고 있으면서 난민이 너무너무 많아가 불쌍해서 죽겠다 그러고 민다나오 가서 어려운 사람 하는데 그놈 모로 해방군 녀석은 맨날 위협을 하지 싸우지 애들은 말 안 듣지 이래가지고 죽겠다고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수행자는 아니란 말이야. 자선사학까지. 그럼 자기 직분을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직분은 갖고 딴 일을 해야 된다. 즉 수학선생이라 그러면 수학은 제대로 가르치고 나머지 뭐 영어를 애들한테 좀 가르쳐 주든지 또는 뭐 물리를 가르쳐 주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수학선생이 수학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수학선생이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수학책을 덮어놓고 영어만 가르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의 삶을 정해가 살면서 그건 하면서 다른 일을 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다가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옮겨야 돼. 그냥 막연히 하다가 어느 건지 정해져 놓지도 않고 그냥 에이 이게 적성 안 맞다.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그럼 딴 거 하겠다. 그건 부모가 지금 밥을 먹여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한다면 이런 생각 할까? 안 하겠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나이가 20살 넘었죠. 네, 맞습니다. 어른이가 어린애가? 어른입니다. 근데 어른과 어린애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20살이고 객관적인 구분은 뭐예요? 독립을 했느냐. 그래, 독립을 하면 어른이고 독립을 못하면 어린애인데 자기 나이는 20몇 살 됐을지 몰라도 아직 부모의 의지에서 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속하는 거예요. 몸뚱이만 어른이 됐고 정신연령은 지금 미성년자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이게 장난감 이거 갖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저거 갖고 놀고 저거 갖고 놀다 이거 갖고 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태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성년이 돼야 돼. 자기 먹고 입고 자는 걸 자기가 책임져 줘야 돼. 당장. 근데 만약에 도저히 내 지금 어떤 효율 때문에 내가 사실 내 돈 갖고 내가 사업하면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가끔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빌려서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차용증 써줘야 되잖아. 내가 20살이 넘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공부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한다. 그럴 때 지금 저렇게 여유가 있나 없지. 이게 진짜 은행에 빌린 것 같이 생각해봐. 그리고 집에서 자는 거하고 밥 먹는 거 다 공짜로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당장 집에 가서 자기가 성년이 되는 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엄마 밥 하는 거 도와주고 방 청소 도와주고 왜? 공짜로 먹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바깥에 뭐 아파트가 정원이 있다면 정원을 가꾼다든지 주말에 뭐 세탁할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모아주세요. 힘드시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살아줘야 돼. 뭐 기계가 전공이냐 뭐가 전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 자립부터 먼저 돼야 돼. 그럼 부모가 가만 보니 아들을 보니까 저게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하는 짓이 뭐다? 어른 같잖아. 그지? 그럼 간섭을 덜해. 그건 내게 밤 2시까지 잠 안 자고 뭐 하다가 아침에는 10시까지 누워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늘 덩치만 크지 부모가 안절부절한 거야. 저게 밖에 가서 어떻게 사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전공을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인생을 자립하는 밖에 가서 돈 벌어서 자립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우선 집에서 삶의 태도를 먼저 자립을 해라. 그걸 하면 이런 잡생각이 좀 없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여대생인데요. 대학 시절에는 그런 눈물겨운 연애 같은 걸 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저분한테 공감이 가는데 연애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아 나도 예전에 남자친구 있었다고 거짓말한 적 부끄러운 건 좀 둘째치고 제 주위 친구들한테 남자친구가 있거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왠지 저 혼자 덜 성숙했다는 느낌이 들고 아직도 저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대학 시절에 꼭 해봐야 되는 뭔가를 그런 못 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울적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졸업 전에는 기필코 연애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제가 3학년이라 그런지 좀 조급한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뒤늦게 연애를 시작을 하면은 많은 것이 뒤집어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졸업하고 나서 그런 후회할 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머릿속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연애를 꼭 해봐야 된다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왜 해고 말한 중에 꼭 연애를 해봐야 돼? 딴 것도 해볼 거 천지인데 대학 다닐 때 봉사담을 해봐야 되고 대학 다닐 때 다른 것도 해봐야 될 일 많은데 연애가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꼭 해봐야 돼.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거기도 교회를 가던 자리를 나와가지고 거기는 자기보다 좀 자기가 어린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오히려 나이 어린 남자를 사귀든지 어쨌든 남자를 사귀는 그러니까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왜 사람이 자꾸 사람을 사귀려고 그러고 연애를 하려고 그럴까? 그거 자체가 지금 뭔가 내가 볼 때는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 사람을 사귀려고 해야 돼요. 사람을 사귀는 속에서 즉 연애 감정이 생겨나고 또 거기서 또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너무 목적주의 같아. 왜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지 난 너 애인 만들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너무 좀 험악하잖아. 사람을 수단으로 보잖아. 나이 더 늦기 전에. 그럼 우선 그러면 요 둘이 순진한 둘이 아니 그 연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서 옆에 그럼 감독이 있어야 돼.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여자한테도 선배가 하나 있어가 너무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지만 좀 조언해주고 남자도 선배가 하나 있어가 조언해주면서 그러니까 둘이만 보기보다 여러 속에서 둘이가 이렇게 만나고 또 딴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면 좋지.
근데 이건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결혼을 해야 된다, 연애 이런 전제를 하지 말고 사람을 좀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끼리 서로 사귀어보면 좋은 일이지. 어떻게 생각해?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습. 뭐 일단 운동장에 가서 그냥 파트너를 만들어 가면 떼어보는 거지. 공을 또 한번 던져보고 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망설이는 이유는 이 결과를 너무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사귀는 거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괜찮으면 그냥 먼저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상대가 말 걸어와도 하고 내가 먼저 말도 하면 걸어보고.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세대로 보면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실과 갈등이 심한 세대예요. 학교에서는 남녀 평등을 배웠고 현실에서는 남녀 차별이 온전하는 시대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심한 세대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는 어머니의 그러한 우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요즘 대학생들 아마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기본적인 우울증 증세가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부모의 그런 영향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걸 이 부모 탓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혼자 있지 말고 우울해서 주로 혼자 있는 성격의 사람일수록 자꾸 밖으로 나오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의식, 까르마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게 좋아요. 이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거 이거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수행해도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항상 자기 거예요. 누구 이것도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뭐 배신하고 갔다고 내 인생이 남자친구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 요소로 내가 딱 봐버리면 어때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나한테 뭐 했다? 선물을 줬구나 하면 이러면 누구 인생이 좋아진다? 내 인생이죠. 이 상황에 나를 긍정적으로 나를 좋은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의 자기 주인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놈이 날 배신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문자만 보내고 죽일 놈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파괴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파괴는 남자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 누구도 특히 뭐 여자분들, 요즘은 이제 남자 여자가 똑같은데 뭐 연애하고 헤어져서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이란 것은 서로 소통해서 사귀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과 너가 나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내 자유지만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건 너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거래로 생각하면 자꾸 손익 계산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니는 요거밖에 안 해주고 자꾸 이런 계산이 생기는데, 여기 너무 계산 안 하면, 특히 우리 사랑이라 그러잖아, 그죠? 사랑이라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손익 계산서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는 우리가 경험, 당신 만나서 내 참 그동안에 즐거웠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항상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고치면 되지 뭐. 몰라도 괜찮아. 물어서 알면 되지. 이렇게 항상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넘어져서 주저앉지 말고, 나 또 실패했다. 나 왜 남자 복이 없노? 이러지 말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자주 바뀌면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잖아. 하나가 오래 붙어 있으면 연습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빨리빨리 가주면 어때요? 내가 떠나면
조금 죄책감이 들잖아. 그지? 지가 떠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아무 도덕적으로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꾸 헤어지자는 말을 내가 탁 먼저 해줘야 속이 시원하지. 상대가 나한테 그 말 할 때까지 내가 바보같이 멍청하게 있다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먼저 그런 말하고 가는 것은 사실은 내 맘만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해버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에게 그 고통을 준 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빚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헤어지더라도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을 어때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먼저 이혼하자 하면 재판장에 가면 위자료 나눌 때도 손해입니다. 영리해야 돼. 영리해야 돼. 공연히 이렇게 내가 서두르면 변호사비도 내가 내야 되고 나중에 불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항상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이런 골치 아프게 내가 자꾸 선도해 갈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선도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산을 좋아하면 누가 좋다? 산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고, 바다를 좋아하면 내가 좋고,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요. 내가 너를 좋아하면 너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는 어떤 이유를 대고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 주라. 이런 말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나를 주인되게 하는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뭘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하느님, 부처님이란 어떤 추상적인 존재에 자꾸 뭐 달라고 하는 거지 행세를 하잖아요. 자꾸 달라, 고쳐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그래야 되니까 이게 종교가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좋은 점으로 가기, 뭔가 깨우쳐주기보다는 사회적인 여러 많은 부패를, 모순을 야기시키는 그런 지금 원흉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청춘이 마음껏 뛰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